뭐 미국 패권 시대가 지금도 계속되고, 그리고 또 이제 시사 문제 뭐 2주째 그거 잠깐 하겠습니다. 이 비행기는 뭐 원래 우리 지난주에 나온 거지만은 지난주가 3일이었으니까 미국이 이제 그때 그날은 시간상으로 미국 시간으로 2일이라 새로운 비행기가 나왔는데 30년 만에 미국에서 새로운 비행기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때와 달리 앞면만 보여줬어요. 앞면만. 그러니까 옆면하고 뒷면 이런 거를 안 보여주고 나르는 모습도 공개 안 하고 그냥 무슨 자동차 공개하듯이 베일 벗기고 앞면만 보여줬는데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그 각도 다 재가지고 정밀 사진 찍어가지고 복제할 수 있으니까 앞면만 보여줬는데 이거가 전번 거보다 작은데 속도도 빠르고 무기도 많이 싣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 말로 못 들어갈 나라가 없다. 아무리 미래의 방공망도 얘를 뚫을 수 없다. 얘를 막을 수 없다. 이게 그런 게 최고죠. 이거 아무 데나 가서 마음 놓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폭격하고 나오니까. 근데 얘는 폭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터를 매니지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그 컴퓨터가 다 있어가지고 그 밑에서 오는 정보들 다 종합해가지고 매니지도 하고 코맨드도 하고 컨트롤도 하고 그리고 정보 수집도 되고 아주 다목적에 뭐 요새는 이 과학 발달하는 속도가 그냥이 아니라 익스포넨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으로 막 느는 거 있죠. 그러니까 2, 4, 6, 8 해가지고 올라가는 숫자가 이제 엄청난 거 이런 식으로 늘기 때문에 뭐 대단한 무기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료로 그냥 쭉 적어놓은 거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십시오. 미국에서 요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맨 밑에 쪽에 미국에서 세계 어느 곳도 폭격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다. 최고의 방위망도 모두 뚫고 들어가서 폭격할 수 있는 스텔스 폭격기다. 요걸 보면은 이게 뭘까? 미국의 외교 정책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요거는 해외 기지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 본토에 떠서 어느 곳도 폭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 여기 뭐 마닐라 앞에 있는 수비만 얘네 나가 그러면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없어도 돼가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떠서 세계 어느 곳도 폭격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지, 공군기지 땅 얻으면은 비행장은 땅 넓이도 넓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심장한 말입니다. 미국에서 to be based in the United States 요거예요. 베이스가 필리핀에도 필요 없고 한국에서도 기분 나빠서 뭐 미군 기지 좀 나가시죠. 오산. 오케이. 아무 때나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시간은 관계가 없죠. 모르는데. 맞을 놈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무기 체계가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목적 전투기, 전투 및 지휘 통제까지 하고 게더링 인텔, 정보도 취합을 하는 그런 비행기다. 그리고 지난번에 있던 B1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제 아웃모노버 어느 비행기도 다 떼어낼 수 있다는 거 얘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비행기들 아웃모노버, 아웃페이스, 아웃매치 다 이길 수 있다. Bomber is a long-range penetrating capability that will allow us to carry out our mission in the Indo-Pacific theater. 아니 노골적으로 중국 상대하는 거야. 인도-퍼시픽에서 중국하고 북한 조심해. 그런 말을 아예 그냥 공개하는 속상해서 뭐 지구 어디나 날아갈 수 있지만은 특별히 니네가 주의해야 되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제일 괜찮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냥 쭉 그냥 다 전체를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는 읽어보세요. 내가 그 국방 관련된 뉴스를 이제 받아보는데 거기서 나온 건데 내 앞에 그 소스도 밝혔으니까 나중에 참고할 때 있으면 참고하면 됩니다. 요거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12월 2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공개를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6일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면만 보여줍니다. 앞면만. 그러니까 앞면만 보여주는 거가 비밀 유지지. 그러니까 옆날개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안 보여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지무지하게 보안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별 사람들이 다 가서 보지 않겠습니까? 또 뭐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중국에 팔아먹는 놈도 있을 거고 여기 높은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서 찍었는데 중국 사람이 100만 불 줄 테니까 사진 몇 장 찍어 나오라고 그러면은
그 각도 같은 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베일에다 놓고서 마치 자동차 공개하듯이 이렇게 뭐 옆에서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평화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앉아있고 최소 100대 확보를 할 계획인데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100대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근데 뭐 100대 아니래도 스텔스니까 어디든지 가서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죠. 요거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가서 이제 그 비행기를 공개를 하고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레이간 도서관이 있습니다. 레이간 도서관이라고 그러죠. 라이브러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레이간 묘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장관이 연설한 거예요. 국방장관이. United States faces pivotal years in countering China. 이제 중국을 제압하는데 결정적인 이제 해가 이제 앞으로 몇 해가 중국을 제압하는데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잘하면은 중국을 이제 완전히 러시아 따돌리듯이 따돌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사이에서 중국과 대결하는데 결정적인 해들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도달했다. 그 재미있는 말을 썼어요. 이제 미국이 군사력이 필요한데 will need military strength to ensure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That American values 미국의 가치가 not Beijing's 중국의 가치가 아니라 북경의 가치가 아니라 미국의 가치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사력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패권 전쟁이라는 뜻인데 패권 전쟁을 정의하면은 다음번 시대의 세계를 지배할 나라는 누구냐? 누가 다음번 시대의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를 놓고 싸우는 전쟁을 패권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뭐 미국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C, 캐피탈리즘, 콘스티튜션, 크리스티애니티, 그러니까 기독교, 자본주의, 헌법.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 그리고 기독교. 그 가치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베이징, 북경의 가치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레이간 도서관 가서 한 연설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목사님이 레이간 도서관에서 본 거라고 그 소스를 밝혔는데 레이간 대통령이 고바초프하고 딜을 할 때 야 우리는 그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데 그랬더니 기도를 시키고서 기도를 하면서 고바초프가 뭘 하나 봤더니 눈 감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 아멘 그러는 걸 보고서 레이간 대통령이 이 사람하고는 딜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나는 뭐 가서 거기 자세히 보진 않고 그냥 쭉 그냥 읽으면서 지나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영어 하는 사람 보고 다 일일이 한 칸 한 칸 다 그 해석을 해달라고 그러고서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있는 걸 그냥 스쳐 지나가서 거기까지는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맞겠죠 이제. 레이간 대통령 도서관은 한번 가볼 만합니다. 정말 뭐 거기 대통령 타던 비행기까지 갖다 놨으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서 한 바퀴씩 다 돌 수 있습니다. 비행기 속으로. 그리고 뭐 역시 그 인기 있는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그 대통령 도서관이 다른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커요. 거기 바로 밑에 그 로스앤젤레스에는 닉슨 도서관도 있는데 닉슨 도서관에서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내가 닉슨 도서관을 보고 레이간 도서관을 갔는데 같은 미국 대통령인데 그 정말 10대 1도 안 돼 규모가. 한 사람은 너무나도 이렇게 그 홀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레이간 대통령은 이제 그 그러니까 사우스다코다주에 있는 그 대통령 얼굴이 있는데 거기다가 누구를 더 집어넣을까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게 정식으로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각각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레이간 대통령이 제일 높게 나옵니다. 레이간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거. 뭐 하이퍼소닉 웨폰을 요새 미국이 개발하라고 난리가 나는데 하이퍼소닉은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미사일이 어느 이상 빠르면 못 막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 중이고 이 비행기는 뭐 B-52지만은 여기다 미사일을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미사일을 달고 쏘면은 방어가 안 되는 그런 것들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또다시 암스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무기 경쟁을 다시 벌이고 있다. 한 지난 10년 동안은 뭐 사실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테러리스트랑 싸우는데 뭐 하이퍼소닉이 뭐가 필요했겠어.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다른 강대국과 맞서서 싸우는데 거기서 완전히 도미네이트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초고속 그러니까 뭐 하여간 무지하게 빨리 가는 거 그리고 스텔스 안 보이는 거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하고 러시아와 중국도 이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전자장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반도체. 그래서 여기서 그 대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아침에 나온 뉴스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The US-China conflict towards is the chip war. 미중 갈등에 우리가 쳐다봐야 될 부분이 칩 전쟁이다, 그지? 근데 칩 전쟁이 센터스 온 타이완. 이게 대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건데, 그 TCMC라는 거 있죠? 세계에서 제일 회사.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 그래서 TSMC. 이 TSMC가 지구에서 9번째로 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거보다 이게 더 커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TSMC랑 경쟁할 수 있는 회사는 사우스 코리아의 삼성과 미국의 인텔밖에 없다. 러시아도 뒤떨어져 있고 중국은 아예 내가 그냥 한국말로 보내는데 중국은 게임이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이유가 그대로 있죠. 미국이 그걸 뺏기지 않아야 될 이유도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국이 건드리면 반드시 미국이 개입하는 겁니다. 이거 뺏기면은 다음 세계를 뺏기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중국은 분명히 뺏어야 될 이유가 있고, 미국은 이거를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난다라고 봐야지 맞다가 되는 겁니다. 뭐 가까운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할브란드 교수가 쓴 그 논문 피킹 파워 트랩. 중국이 지금이 제일 세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내일 모레는 미국한테 밀려. 뭐 절대 힘이 밀리는 게 아니라 미국은 100을 유지했을 때 지금 자기가 뭐 학자들마다 다르니 내가 지금 60인데 앞으로 70, 80으로 못 오르고 이게 끝이야.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이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이론을 만드는 학자들은 역사에서 다 보거든요. 그 할브란드 교수의 피킹 파워 트랩이라는 그 이론은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패권에 도전했던 나라들이 엄청나게 경제를 발전하다가 그것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크지 못한다 할 때 그때들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간스키 교수가 얘기한 거하고 맞아떨어지는데 힘의 전이 이론에서 항상 먼저 덤비는 놈이 후발국입니다. 1등이 먼저 덤비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크는데 그러면 크면은 2등이 막 클 때 1등이 방해를 놓기 시작하니까 그 방해를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1등보다 비율이 더 못해져. 예를 들어 중국이 앞으로 20년에는 100대 100이야 미국하고. 그럼 대만 지금 건드릴 필요 있겠습니까? 20년 기다리지. 근데 앞으로 지금은 100대 60인데 20년에는 100대 40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론들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혼자서 역사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미 공부를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서 우리가 설명,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만의 TSMC라는 이 무지막지한 회사, 대만이 이걸 개발한 것도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산업, 그리고 21세기의 쌀이 이 칩이라는데 이 칩을 대만이 세계에서 제1등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하고 미국이 2등, 3등. 그래서 미국이 삼성을 거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오스틴 바로 위에 테일러라고 서울로 치면은 의정부라. 의정부도 안 돼. 인구 17,000명짜리 도시니까.
가 완전 깡시골이에요. 인구 17,000명짜리 도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를 했으니 그래서 그 도시에 집들 나왔던 거가 팔라고 내놨던 집이 다 들어갔어요. 이제 뭐 앞으로 몇 배로 오를 텐데 이걸 지금 왜 팔아? 참 삼성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이 아예 여기다 갖다 놔라. 그럼 대만 같은 일 안 생기잖아요. 그죠? 요거 딱 보면은 대만 문제가 뭔지 그대로 클리어하게 나오죠. 그 대만 문제, 미국과 중국의 앞으로 미래 패권 문제 뭐 그냥 다 이렇게 공부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헬리콥터인데 비행기처럼 빨리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들 때는 헬리콥터처럼 가고 원래 이거 비슷한 거 이미 있어요. 오스프리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랑 또 다른 모양으로 이걸 만들어서 앞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까지 쓰던 미국에서 제일 뭐 많이 쓰는 비행기. 이거 우리나라도 저쪽 한강 가서 보면 하루에도 몇 대씩 볼 수 있는 거예요. UH-60 블랙호크라고 그래가지고 미군의 주력 헬기입니다, 이게. 이거 말고 얘는 이제 전투력보다도 사람을 나르는 기능을 많이 하는데 전투력이 아주 좋은 건 아파치라는 거가 있어요. 아파치라는 거가 있고 코브라라는 놈이 있고 이름도 전부 다 그렇게 붙이지. 싸많은 비행기들은. 근데 얘를 대체할 거로 또 만들었다. 뭐 다 돈이죠. 이거 무기들은 무지하게 비싸잖아. 그죠? 자동차는 싸지만은 군용차는 비쌉니다. 조금밖에 안 만드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 미국이 이거 멍청하게 써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갑자기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국방비를 금년에 국방 수권 뽑아보면 800억 달러대로 8천억 달러대로 늘렸어요. 국방비가 8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국방비가 냉전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한 뭐 6, 7천억 됐는데 지금 냉전 다 끝나고 미국 혼자 1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8천억으로 8,400억인가 뭐 달러로 우리나라가 한 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에 4,500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배 국방비가 20배가 넘는 그 국방비를 내년도 거를 편성을 했다. 날아가는 모습 보세요. 그죠? 이게 이제 이걸 똑바로 했다 앞으로 했다 그러면 속도가 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똑바로 하면은 위로 뜨는 거고 앞으로 하면 그냥 빠르게 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자주 국방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미국이 동맹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죠. 동맹이 소중하다. 이게 자주 국방이 100% 안 되니까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내가 요새 뉴스 보면서 세상이 좀 급히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이게 이제 BBC 어제 나온 뉴스예요. UK, 영국, 이탈리 그리고 일본이 새로운 전투기를 그러니까 셋이 같이 쓰는 미래 전투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 지금 이제 유로파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 공부 시간에 보여줬죠. 일본까지 날아와서 같이 훈련을 한 독일 비행기. 그 몸체는 독일 깃발로 색칠하고 이쪽 날개에는 한국 깃발하고 일본 깃발. 이쪽에는 싱가포르하고 호주 깃발 칠한 독일 비행기. 그게 지금 세대에서 최고의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이태리하고 일본은 분명히 한 편이야. 똑같은 무기를 쓰니까, 그죠? 얘는 분명히 미국 편이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재편돼 가고 있다는 것을 이런 거 보고서도 그냥 딱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 이태리, 영국이,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나오면 한 2030년대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차세대, 그러니까 지금 유로파이터를 완전히 교체할 차세대 전투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 뭐 생긴 것도 보니까 이 그림을 합성한 것 같은데 런던 상공을 날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놀라운 소식. 일본 전투기가 필리핀하고 같이 또 연합훈련을 했어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일본 전투기들이 최초로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필리핀 땅을 밟아가지고 필리핀 공군하고 함께 훈련하였다.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죠? 지금 비로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여기에 보조가 맞는 겁니다. 일본하고 같이 훈련하고 일본하고 잘 지내고 저 비행기는 한국이 판 거예요. 이거는 요거 대한민국 한국제입니다. 그 이름이
요거는 미제 사온 거죠. F-15J. 미국이 우리한테 팔 때는 F-15K로 팔았습니다. 일본한테는 J로 팔고, 이스라엘 거는 F-15I예요. 그리고 F-15의 발전 순서대로는 F-15A가 첫 번째, B가 두 번째, C, D, E까지 있어. F-15는. 거기 이제 미국의, 근데 E를 이스라엘에 맞게 개량한 거가 I고, 일본에 맞게 개량한 게 J고, 한국에 맞게 개량한 게 K인데, 그중에서 K가 성능이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요거는 우리가 만들어 판 50이에요. A50. A라는 거는 이제 보통 그 하늘에서 밑을 공격하는 걸 어태커라고 그래서 A자 붙여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 팔 때는 F 해가지고 F가 붙으면은 공중전 하는 비행기입니다. A가 붙으면은 폭격하는, 밑에를 주로 때리는 비행기고, 이제 한국 비행기를 산 필리핀 공군이 일본, 그러니까 미제 비행기를 쓰는 일본 공군과 같이 훈련하였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끼는 데가 북한하고 중국이지, 그죠? 그럼 이제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 나옵니다. 뭐 전략핵 복귀기, 요번에 이제 미국 국방수권 법안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국회에서 이제 국방비 이거 쓰겠다를 다 돈을 정해주는데 엄청나게 내용이 자세해요. 무지무지하게 자세합니다. 뭐 북한에 누구를 제재하는데 얼마 쓸 것, 뭐 아니 몇천 페이지야 이게 종이가. 이제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켜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전략 복귀하고 핵 잠수함 현대화에 34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국방비가 500억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무기 개량하는 데만 월급도 아니고. 요번에 월급을 4.몇% 올려줬어, 미국 군인들. 미국 군인들은 뭐 잘 삽니다. 올해 우리는 유례없는 숫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만 50배 이상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라고. 참 북한이 뭐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죽을 때가 되면 못할 짓이 없지. 단말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아주 심각한 고통 때문에 비명 지르는 거. 근데 비명 소리가 너무 우렁차가지고 저놈이 건강한가라고 착각할 정도일 때, 북한이 단말말을 지르고 있다라고 나는 보여요. 니미츠 항공모함 등 한반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항상 와 있는 거는 그 일본에 와 있는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데입니다. 레이건도 클래스는 니미츠 클래스인데 니미츠 클래스가 이제 10대 정도 돼요. 근데 그 레이건이 이제 항상 동경에 와 있는데 니미츠 클래스 중에서 일본함이 니미츠호인데 그놈이 이제 한국에 이쪽 동네에 그냥 상주 발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7함대 작전구역에 그놈이 온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군사력을 막 열심히 느리고 막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도 나온 지 한 며칠 되나요? 12월 1일이니까 미국 국민 중에서 미국 군대를 믿을 수 있다가 절반으로 내려가서 왜 그럴까요? 도대체 총사령관이 총사령관 같아 보이지 않는다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총사령관 같은 놈이 지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은 뭡니까? 대통령은 100만 대군을 지휘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때 무슨 세미나 한 10몇 년 전이죠. 세미나 갔을 때 대통령 선거하던 이명박 대통령 될 때인가 그 무렵 어느 때 됐을 거예요. 그 내가 군함에서 그 함상 토론회에서 기자들이 교수님 어떤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요. 그래서 100만 대군을 지휘해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지. 그랬더니 그 정의 멋있어요. 그러길래 그거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야. 헌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로 돼 있죠. 마지막에 전쟁할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은 서울시장은 전쟁 안 해요. 경기도지사도 전쟁 권리가 없습니다. 의무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만이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내려간 이유를 그래서 내가 이 논문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미국인들이 군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돼 있다. 미국에서 말이죠. 직업 중에서 최고가 군인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여론조사가 현대 과학적인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존경하는 직업의 1위는 무조건 군이에요. 군은 보통 70%가 넘어. 가장 최하가 정치가들이야.
뭐 교수들도 한 중간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군대는 아주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쭉 내려간 거라. 뭐예요? 2018년에는 국민의 70%가 군을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거든. 근데 지금 절반 50%대로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느냐? 너무 정치화돼 있다. The perceived over-politicization of military leaders. 군인들, 특히 높은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장군하던 놈들이 다 트럼프 배반하고 바이든한테 충성 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 가고, 보통 이제 대통령 바뀌면은 임기가 좀 남았어도 바뀌고 그러죠. 스타일이 다르고. 내가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 가보니까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한 며칠 전에 세미나를 갔는데 해군 세미나인데 장군들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더라고. 영관 장교들, 소령 중령은 전부 트럼프를 지지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장교들은 공화당입니다. 그냥. 근데 장군들은 현재 정당이에요. 미국 공화당, 미국 대장 중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장은 뭐 정말 10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대장인데 나는 민주당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대통령 바뀌면은 그대로 국방장관 될 수 있는 거예요. 쭉 읽다 보니까 내용이 코맨더가 너무 후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the performance and competence of president. 대통령의 능력과 퍼포먼스, 일하는 그거, as commander in chief. 총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이 너무 후져. 59%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왜 군대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느냐 그러는데 59%가 대통령이 총사령관 같지가 못해요. 미국은 그래도 군인 대통령들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렇지 않은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전략이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많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때려잡겠다라고 다 하고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은 대통령 아니지만 한 달도 안 돼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에 관한 의존도를 0으로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중국은 너 가. 너 이 동네에서 빠져 그런 소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의존도를 0으로 만들겠대. 제로 디펜던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제 물건 안 사고, 우리 목사님이 그거 뉴스 안 봤는데 그래도 참 기가 막히게 얘기를 했어. 중국 물건 그거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도 다 만들 수 있다. 미국 상원의원들한테 그렇게 설득했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말하고 똑같아. 뭐 그런 거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이 책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아직 안 나온 책인데 절판됐어. 나 이해가 안 가. 12월 8일 날 나온다고 그래서 어제까지 기다리다가 주문하려고 들어갔더니만은 없어. 헌책방에서밖에 살 수가 없대요. 이상하다. 뭐 이런 거가 다 있나 하고서. 이거는 좌파가 쓴 책인데 미국이 있지도 않은 적을 있지도 않은 것들을 괴물이라고 만들어 놓고 가서 팼다 이거야. In search of monsters to destroy. 그러니까 괴물을 만들어 놓고 가서 패버렸다. 그러니까 괴물을 패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사탄을 패니까. 근데 그래서 이걸 좌파학자가 쓴 건데, 아닌데 좌파학자 책을 보긴 보지만은 얘는 그래도 좀 괜찮게 쓴 것 같아가지고 그 안내를 읽어보니까 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이 좋죠. The Folly of American Empire. 미 제국의 folly. folly라는 건 뭐예요? 바보스러운 그런 소리지. And the path to peace. 평화를 향한 길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다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한쪽 책만 백날 읽으면 안 되고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저쪽 책 어거지 책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고서 이건 그래도 합리적으로 쓴 책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 책 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 적이래.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정부가 오래간만에 한 얘기입니다. 6년 만에 한 얘기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6년 만에 윤 정부 첫 국방부에서의 주적 개념을 부활시켰다.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주적이 있다 없다 하는 나라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에는 여와 야가 없다는데 말이 돼? 국가안보에 여와 야가 없는데 어떻게 정권이 바뀌면 주적이 있다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나는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 이 사람 국방장관이라고 그냥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 선배야. 노무현에. 그리고 육군이 아니야. 우리나라 좌파 정부는 육군 싫어하죠. 근데 육군이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야. 이 사람은 분명히 되겠다. 장군, 별내짓도 아니고, 정말 국방장관이 됐는데, 나랑 되게 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적을 없앴어. 그리고 나한테 전화 걸어서, 교수님 주적 없앤 건 잘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주적이 없으면 누구랑 싸울 거예요, 우리 군은. 우리 군은 누구가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중국이에요, 일본이에요. 북한인 줄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그럼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직접 그랬어요. 근데 전화로. 나한테 전화를 걸었길래. 그리고 또 뭐 대학생들 내가 그때 이대에서 가르치고 있을 텐데 학생들 파견하면 설명해 주겠다고 해서 내가 학생한테 그 질문을 하라고. 누구랑 싸울 거냐고. 우리 군은 누구랑 싸울 연습을 하는데 모든 군인은 연습해요. 훈련을 해. 그래서 훈련 시에 땀 한 방울은 전시에 피 한 방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데 훈련을 전쟁처럼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텐데 누구랑 싸우는 연습을 하느냐 이거야. 주적이 없으면은. 중공군하고 싸우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일본하고 싸우는 연습을 하는 거야? 다르잖아요, 연습 종류가. 중공군하고 싸울 때는 뭐 A라는 훈련을 하다면 일본하고 싸우려면 B라는 훈련을 해야 되고 북한하고 싸우려면 C라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다 하는 거야? 그러면 A, B, C 다? 돈이 그렇게 많아?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그래도 어떻게 동족을 주적이라고 합니까? 우리 수업 시간 들은 사람은 적이 누구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적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국가하고 민족을 혼동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엉기는 거예요. 국가하고 민족이 혼동돼가지고 지금까지 엉기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다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뭐 윤석열 당선된 다음에 우리 인수위원회에서도 뭐 그런 얘기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철학적, 국제정치학적, 법학적 아주 무거운 정의가 있어서 내가 뭐 그걸 이제 책 제목이 이 책이 한 800페이지쯤 되는 책입니다. 글도 깨알같고 The Shield of Achilles, 아킬레스의 방패 해가지고 부제가 War, 전쟁, Peace, 평화, and the Causes of History. Causes가 아니라 Course. 전쟁, 평화, 그리고 역사의 진행 과정이라는 참 뭐 헤비한 책입니다, 이 책. 필립 보비트라는 헌법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런 책을 읽으면은 정말 한 줄 한 줄이 전부 진리야. 기분에는 다 줄 긋고 싶은 책입니다. 그런 책들 있잖아요. 여기 못 쓸 말이 한마디도 없구나 하는 책이야. 보비트 박사의 글을 몇 개 보겠습니다. 뭐 문장이 하도 좋으니까 그냥 읽을게요. Animals do not make war. 동물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Even though they fight. 그대로 싸움은 해요. 싸움하고 전쟁은 다른 겁니다. 그냥 싸우는 거하고 전쟁은 다른 거고. War is a creative act of civilized man. 문명화된 사람들의 창조적인 행동입니다. 전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죠. With important consequence.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사건인 문화적인 문명화된 사람들이 하는 발명품인데 For the rest of human culture. 인간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 인간 문화에는 Festivals of Peace. 뭡니까? 평화가 오면 페스티벌 할 수 있죠. 평화의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The state exists by virtue of its purpose. 국가들은 목표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다.
And among them, 그 목표 중에는 are a drive for survival and freedom of action. 살고 싶은 그 욕구, 그리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은, 행동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략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목표를 가지고 존재하는데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나는 내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어. 그거가 바로 전략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for authority and legitimacy. 내가 권위를 가지고 싶어. 내가 정통성을 가지고 싶어. 그것이 바로 법이야. 그리고 for identity. 나는 나다. 나는 나야. 잘 나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역사예요. 역사가 나를 규정하는 거죠. 국가를 규정하는 겁니다. 스트레티지, 그리고 역사, 그리고 법. 이게 법학자, 미국 헌법 교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이 이제 주적에 대한 결정적인 언급을 한 거예요. If it takes two to war. 전쟁은 혼자는 못하죠. 그러니까 전쟁은 한 놈 이상이야. 둘, 셋, 넷인데 그 중에서 적어도 둘이 하는 거라. 우리 여기 내가 이 중에서 뭐 여기 30명 중에서 내가 전쟁할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둘 이상이 되는 거지. 나 혼자는 전쟁을 못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전쟁을 막아야 되니까 평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Then the idea of deterring wars without a specified adversary or threat is nonsense. 주적이 없는 것은 난센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둘이 필요한데, 근데 그 녀석이 나한테 전쟁을 못하게 해야 돼. 한 놈을 특정해가지고, 한 위협을 특정하지 않고서 그 놈으로부터 이 전쟁을 막겠다는 생각은 난센스다. 그 무슨 난센스냐면은, the simple intuitive appeal of being so strong militarily that no one dares threaten you is an absurd idea for the state. 그냥 뭐 한국말로 내 번역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전쟁은 적어도 두 나라 이상이 벌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한 적국 혹은 위협을 상정하지 않은 채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생각은 넌센스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너무나도 막강함으로써 누구도 감히 당신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단순한 직감에 의한 호소는 국가에 있어서 터무니없는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 내가 야 너네들 다 덤벼도 내가 이겨. 그러니까 나는 주적이 없어. 이건 바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난 난 했던 안 돼. 그래서 미국 매일 중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가 덤비는 거가 싫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덤비지 마.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아치 애니미, 숙적이 아니라 스페시파이드 애니미예요. 북한을 아치 애니미라고 못하는 거. 아치 애니미는 숙적이야. 대적이야. 여기서 지금 국민하고 정부를 또 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노스코리안 리즘 그런 의미. 그래서 주적이라는 말은 안 쓰고 적이라고만 쓰겠다. 그러니까 스페시파이드 애니미로 쓰겠다는 그 뜻입니다. 주적 그러면 아치 애니미가 되는데 우리가 대학 갈 때 야 나 대학 갈 거야 그러면 됩니까? 문과 이과부터 나눠야지. 문과 이과도 안 고르고 대학 간다는 거는 난센스야. 그죠? 그리고 또 대학마다 요새도 다르지 과목이. 달라요. 내가 연대 시험 볼 때는 연대가 650점 만점이었는데 어느 대학은 400점 만점이고 학교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 때는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그랬는데 나 그냥 좋은 대학 갈 거야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요? 내가 서울대학을 갈 거야. 내가 연세대학을 갈 거야. 그래야지 공부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적이 없는 나는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저거 한다면 우리가 이지삼을 사왔어. 저거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중국이 난리쳤습니다. 너 그거 왜 사왔어? 우리가 북한을 주적에서 뺀다며 사왔으니까 우리 때문에 사온 거야라고 인상 쓸만하죠. 왜 긁어 붓으로 만들어? 그런 바보들이 이런 기본을 공부 안 하는 것들이 전략을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딱 이제 이해가 되죠? 주적이란 개념. 우리말로는 주적이라고 번역하는데 영어로는 스페시파이드 애니미예요. 그러니까 너야. 나는 너를 대비해서 내가 지금 훈련을 하는 거야. 이거를 지금 다시 하겠다라고 나오고 왜 주적을 빼냈을 때 나는 그런 애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 멍청한 것도 또 주적이라고 또 못한 애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흥분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또 뭐야 하다가 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폴란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러시아를 위협할 정도의 군사력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 이것도 또 조금 넘어간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pushes Poland to train civilians. 시민을 다 훈련을 시키는데 as soldiers, 군인으로 for military mighty enough to challenge Russia. 러시아에 도전을 할 만큼 강한. 그러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어요? 러시아가 또 가만 아니지. 핵으로 우리 공격하는 나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겠다. 이게 중앙일보에 나온 건데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제 그 자기네 편들끼리 모여서 회의했죠. 며칠 전에. 러시아 근데 푸틴 대통령은 이날 키르기즈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경제연합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이 갖지 못한 극초음속 시스템이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 신문 그대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능력은 오직 방어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달리 선제 핵 공격 전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선제 공격합니다. 미국은 no forced use가 없어요. forced use가 있어. 네가 탱크로 막 때리는데 핵은 안 써. 근데 난 핵으로 너 때릴 수 있어. 근데 미국이 왜 그 전력을 가졌냐면은 재래식이 소련이 항상 더 강했어요. 그래서 그 탱크가 쟤네는 10,000대야. 미국은 1,000대인데 예를 들어서 들자면은 10,000대가 굴러오는 걸 어떻게 1,000대로 막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로 막을 거야. 그러니까 오지 마. 그런 겁니다. 미국의 그 서독에 있던 미군 대대장이 중령이잖아요. 대대장들이 전부 다 핵무기가 다 있어. 전술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식 정책은 대대장들 전쟁 나면 절대로 핵을 먼저 쏘면 안 돼. 반드시 네가 쏘지 말고 물어보고 쏴.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쏴라고 오더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더를 했는데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 대대장은 탱크가 100대야. 근데 저쪽에서 밀고 오는 탱크가 1,000대라. 1,000대의 탱크의 공격을, 소련 탱크의 공격을 받은 100대밖에 안 갖고 있는 미군 대대장 중에서 핵무기를 안 쓰려면 아무도 없다라고 책에 나와요. 그럼으로써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no forced use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먼저 쏠 수 있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쏜다라고 푸틴이 얘기했다라고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미국 신문 볼게요. 제목에 Putin says Russia could adopt US preemptive strike concept. 뭐예요? 미국이 선제 공격하는 개념을 소련도 러시아도 채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영어 신문에는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한국 신문에는 미국은 먼저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거 안 한다라고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보이죠?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두 개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중앙이 보면 그래도 신뢰받는 신문 아니에요?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said Friday that Moscow could adopt what he described as a U.S. concept of using preemptive military strikes, noting it has the weapon to do the job. 우리도 그런 거 있어. 우리도 먼저 쏠 수 있어. 먼저 쏘는 게 이제 예방전쟁이라고 그래. 프리벤티브. 저거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쏜다는 그런 뜻인데 그 왜 우리나라 기자들은 이렇게 엉터리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신문 다 보라고 그러는데 그거 봐서 되겠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오보예요. Biden policy allows forced use of nuclear weapons. 이건 내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바이든이 말로는 계속 야 절대로 먼저 쏘면 안 돼요. 우리는 보복용으로 쓰지만 절대로 먼저 안 쏠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도 할 수 없이 미국 군인들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갖고 이번에 나온 그 핵태세 보고서에 먼저 쏘겠다라는 그 그냥 그대로 다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의 말로 매일 했던 거는 정책으로 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한 말은 맞습니다. 미국은 핵 공격이 있을 때 먼저 쏠 수 있는 나라. 핵 공격이 아니라 저쪽이 탱크로 와도 먼저 핵을 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똑같은 뉴스입니다.
Biden's nuclear review omits no forced use. Kiss never 뭐 하여간 바이든이 좀 바보같이 하는 건데 하여간 그래도 핵을 먼저 쏘는 거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이번에 이제 국방비가 왕창 들었는데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한국의 모든 역량 동원해서 확장 억제 제공, 한국의 전쟁 나면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핵으로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핵 만들지 말아도 돼. 도 포함되는 겁니다. House approves bill rolling. 미국 군인들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 안 맞으면 다 쫓아냈는데 안 맞아도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에서. House approves bill rolling back coronavirus vaccine mandate.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 뭐 화가 나서 나간 사람도 있고 고소 고발하고 재판 중인 사람도 있는데 다 이제 다 그냥 다시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은 놈도 걸려서 죽는데 그걸 왜 강조를 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바이든 이건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지금은 안 써요. 공화당 때 썼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된 첫 해에 취임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 실컷 지치도록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게 해주겠다라고. 미국이 전번에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시간 끝날 무렵에 버스 보여줬죠, 버스. 예. 미국 사람들은 어디 갈 때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는 티를 내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정부의 어드바이스를 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도 가면은 태극기 달고 다니고 그러잖아, 그죠? 외국 갈 때. 그 뭐 중국 가서도 뭐 대한민국 소리 지르고 그럽니다. 이제 그 뭐 삼엽된 구경하면서. 근데 미국이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프라이드가 있는 국가인데 그걸 하지 말아야. 왜냐하면은 뭐 테러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버스에 다른 나라 버스들은 월드컵 팀에 전부 깃발을 다 달았는데 미국만은 깃발을 안 그려준 거예요. 그게 이 세계가, 그러니까 제일 힘센 나라가 제일 안전해야 되는데 제일 힘센 나라가 제일 불안전한 시대가 테러 전쟁 시대입니다. 그 테러 전쟁 시대에는 그래서 어떤 그 비정상이 생기냐면은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는 원래 현상 유지국이죠. 왜 내가 1등이니까. 1등은 현상 유지지. 2등은 현상 타파인데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현상 타파국이 되는 것이 테러 전쟁 시대입니다. 내가 제일 위험해. 그 테러리스트가 콩고 사람하고 미국 사람 잡으면 콩고 사람 죽이겠어요? 미국 사람 죽이지. 콩고보다도 더 위험해. 이 세계는 내가 바꿔놔야 말겠어. 바꿔놓고야 말겠어. 라는 시대가 이제 2001년 이후입니다. 근데 미국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날리던 이론 중에 하나가 1990년대에 데모크라틱 피스 티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가 모든 나라가 다 민주주의가 되면 전쟁은 없어. 그러니까 그 이론하고 테러 전쟁 시대에 미국 정책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독재 국가들, 이 못 쓰는 놈들 때문에 세계의 전쟁이나 이놈들을 다 걷어치워 버려야 되겠어. 테러리스트 죽이고, 그런 부시 독트리는 테러리스트 더하기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나라는 공히 미국의 적이다. 테러리스트가 적이 아니라 그것도 적인데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국가도 적이다. 그래서 아기축 세 나라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기축 세 나라는 전부 다 독재 국가야. 그럼 데모크라틱 피스 티어리가 거기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마 같은 독재 국가 세 나라를 날려버리면 테러리스트한테 지원도 없어지고 세계는 평화로운 세계가 돼. 그게 부시 대통령의 테러 전쟁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테러리스트는 억제가 안 돼요. 전쟁, 요새 핵시대는 전쟁이 방위가 아니라 억제라고 그랬습니다. 싸우면 다 죽으니까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해야 돼. 못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나한테 덤비면 넌 죽어. 너는 필히 죽어. 네가 나를 때려서 내가 코피가 나는데 내가 너를 반격하면 너는 코피가 나는 게 아니라 머리가 깨져서 죽어. 그러니까 덤비지 마. 근데 그거는 기초가 한미주의적인 가정을 해야 됩니다. 적도 나처럼 목숨이 아까울 거다라고 가정하면은 디터런스가 돼요. 그런데 테러리스트는 나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가는 놈을 어떻게 억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제가 되는 거예요.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 냉전 끝난 이후에 한 20년의 세상입니다. 미국이 날뛰었어. 그러니까 보통 세상 돌아가는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미국이 미쳐 날뛴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 이론으로는 다 맞는 거죠. 그 사람들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저놈들은 디터가 안 됩니다. 라고 장군이 얘기해 주는 거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디터가 안 되는 놈은 어떻게 막지? 먼저 가서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잡으면은 빌딩 또 깨진 다음에 가서 싸우겠습니까? 아예 가서 오리진을 가서 걷어내버려야지. 예. 그래서 미국에 이런 만화가 나오는 거죠. 뿔났다 이거야. 이거는 그 국제정치적으로는 엉클쌤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미국은 국제정치를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함. 제일 센 나라가 제일 안전하지 못한 세계야.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국제정치 관점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부시 독트린이 나옵니다. 부시 독트린은 테러와의 싸움인데 테러리스트 플러스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는 각폭류다. 이게 그래서 참 우리나라 언제든지 국제정치가 짧아요. 부시 대통령이 이란, 북한, 이라크는 주적이야.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우리 동생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 네 동생 맞아.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란, 북한, 이라크는 주적이야. 이제 우리의 적이야. 3대 악의 축이야. 우리 동생이라니까요. 그래 네 동생 맞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아니 우리 동생인데 왜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 누구 편이야 그랬습니다. 우리는 피가 같으면 적이 아닌 거로 착각하는 족속이에요. 그렇죠?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피가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달라도 친구고 나의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하고 그것을 정말 부인하고 나의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바로 주적이 되는 거죠. 그런 심플한 개념이 우리나라엔 적용이 안 됐고 아까 내가 초대에 말했듯이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이 혼동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린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현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저런 그 봉건 국가인데 그거를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에서 끼어들고 오히려 그놈이 더 정통성 있다고 주장하는 정신나간까지 있는 거죠.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시작으로 반테러 전쟁의 1단계가 시작되었다. 테러리즘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선제 공격권을 갖는다. 이거는 전략 이론상 테러리스트는 걔는 디터가 안 되니까 억제가 안 되는 녀석들이니까 죽으러 가는 놈을 어떻게 막아요, 그죠? 나 죽으러 가는 거야. 테러리스트는 죽으면 장사 안 지내줍니다. 걔네들은 성전을 한 거야. 홀리워. 그 테러리즘 그 이슬람에서 홀리워를 하다 죽으면은 그날로 그냥 즉각에 천당을 가는 거예요. 염라대왕 앞에서 심사 안 받아. 그냥 천당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장사를 안 지내줍니다. 참 이런 놈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그 뭐 오바마가 이제 그걸 이어받았는데 Our nation is at war against a far-reaching network of violence and hatred. 말 참 잘해요. 오바마도.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주 전반 그 폭력과 미움의 정말 광범한 네트워크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고서 오바마하고 부시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조지 W 오바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조지 W 부시거든. 응? 근데 조지 W 오바마 해가지고 뭐 거의 같네 하고서 오바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외교 정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뭐 그렇잖아요. 오바마하고 부시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11일 날 부시가 대통령이라서 미국 정책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9월 11일 날 클린턴이 대통령이라도 거의 비슷한 정책이 나옵니다. 여기서 불나면은 우리가 사람이 다 다른데 불나면 우리 행동은 똑같아요. 다 바깥으로 치는 겁니다. 물론 일로 뛰는 사람도 있겠지. 절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다를지 모르지만은 불이 났을 때 뛰어나간다는 거가 같기 때문에 국제 시스템 이론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비슷하게 행동한다. 국가들도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죠.
영국에 있는 좌파 잡지에서는 오바마스 임파이어라고 그랬습니다. 오바마가 제국주의자야. 그러니까 좌파들은 또 어디 가도 똑같아요. 오바마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오바마가 지금 얼마나 멍청하게 했다라고 지금 외교 정책 보면은 저게 적과 친구도 막 헷갈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죠. 오바마가 오늘의 중국을 만들어 놓은 녀석이라고.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이 한 말 중에 아주 기가 막힌 거 있어요. 미국인들은 삶을 사랑한다.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다. 우리들은 죽음을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강점이다. 저런 애들이랑 네고시에이션이 됩니까? 저거랑 어떻게 협상을 해요? 아니, 죽음을 사랑하는 게 장점이래. 삶을 사랑하는 게 약점이고. 아니, 삶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인간적이고 정상이죠. 그 옆에 있는 만화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테러학교 교관이야. 야, 이놈들아, 잘 봐. 나는 모범으로 한 번밖에 모일 수가 없어. 그 폭탄 감고서 죽는 방법 가르쳐 주는 놈이 자기는 시범을 한 번밖에 못 보인대. 저거가 어떻게 서구적인 마인드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쟤는 저러고서 저러고 죽는데 빡 터져 죽잖아. 죽는 순간 천당에 도착을 하는데 천당에는 눈이 까만 처녀가 72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 눈이 까만 이쁜 여자들이 72명 기다리면 가도 되는데 덴마크의 어떤 그 만화가가 하나님이 알라신이지 하늘에서 야 처녀가 모자르니까 이제 그만 와 라는 만화를 그렸다라고 그래갖고 테러리스트들이 걔를 죽이라는 암살 명령 내리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아주 웃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싸움이 쉽겠냐 이거지. 그래서 그 미국의 클라우디아 윙커스라는 여자 평론가인데 이 사람 말 보세요. We deserve life and they deserve death. 너네 죽음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사는 거 좋아해. 너네는 다 죽여주마. 그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니네 죽는 거 좋아한다며? 다 죽여줄게. 참, 이런 세월이 테러리스트와의 전쟁 세월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루이스 게디스라는 정말 그 냉전사의 최고 권위자가 있습니다. 예일대학 교수인데, 그 사람이 그 9.11 났을 때 미국의 대전략이란 거대 전략과 뭐 이제 테러의 공격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 맨 앞장이 예일대학에서의 어느 날 아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가 예일대학에서의 어느 날 저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 그 일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날 이제 박사 마지막 시험을 보는 여학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미국은 박사 마지막 시험을 파이널 디펜스라고 그럽니다. 가서 지가 막는 거예요. 교수는 막 공격하고 자기는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막으면은 교수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학생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모여서 이제 갖고 이 친구 박사 줍시다 그럽니다. 그럼 들어왔을 때 Congratulations, Dr. Kim 그러면은 이제 박사 되는 거야. 악수 딱 해주고 이제 자기는 근데 그거 하는 시험에 한 여학생이 이제 왔는데 그 여학생이 뉴욕에 사는 여학생이라 그 게디스 교수가 자기는 뉴욕에서 그 사고가 났다는 걸 아는데 이 여학생이 아는지 가족들이 다 뉴욕에 살고 동생들도 뭐 뉴욕에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알려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박사 이 종합 심사가 끝난 다음에 혹시 자네는 뭐 자네 여자지 너는 그 뉴욕에서 테러리스트 사고 나가고 지금 빌딩 2개 저렇게 날려나는 걸 알고 있냐 그랬더니 교수님도 알고 계셨어요라고 거꾸로 물어보는 것이 그 책의 1장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은 뭐 그 9.11 이후에 미국이 전부 우울해 있고 하이에나한테 새끼 잡혀 먹힌 암사자가 미쳐 있을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교수들이 학생회관에서 커피 마시면서 미국 가면 어디든지 그 스튜던트 유니언이라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미국 대학들은 거기 가보면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여기 앉아있으면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아. 그렇게 그 분위기들 좋아. 커피 향 냄새도 막 이렇게 좋고 그런데 거기서 교수들끼리 앉아있는데 한 녀석이 젊은 녀석이 가다가 교수들한테 하는 말이야.
그거를 좀 뭐 분양한 겁니다. 나는 내 조국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곳을 사랑하죠. 나는 오늘 저녁 이곳에서 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렇게 할 권리를 지킬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해병대에 지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짜리가 아프가니스탄에 전쟁하러 가겠다고 가면서 그 교수님들 앉아 있는데 그 역사학과 학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더래. 그래서 이게 그 책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 뭐 아주 조그만 책인데, 얘네들 그러고 전쟁한 거예요. 여기서 그 뭐 무슨, 뭐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미국 놈들이 잘 맞았다고 그런 애들도 있었고, 이게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거 들어가지가 않아요. 전쟁은 왜 하는 줄 아세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왜 용감한 줄 아세요? 철수가 죽었기 때문이야. 나는 자유를 위해서 싸운 데가 아니에요. 저것들이 얘를 죽여. 그래서 가서 돌아가지고 쏘는 겁니다. 전쟁터의 논리는, 그래서 걔네들은 전범자로 벌을 그렇게 받지 않아요. 전쟁 일으킨 놈이 받지. 그래서 누가 일으켰냐가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전쟁터에서 뭐 여자들을 쏴 죽였다, 애들을 쏴 죽였다가 아니라, 매일 노글리 사건 얘기하는데, 노글리 사건 터지기 전에 북한 임신한 여자가 와서 봐줬더니 그 임신한 여자가 뱃속에 아기가 있은 게 아니라 무전기가 있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쏘라고 그래서 쏜 겁니다. 근데 무슨 뭐 전쟁에서 휴머니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바로 전쟁터의 논리와 전쟁의 논리는 다르다. 그래서 항상 모든 전쟁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누군지를 밝히고 전범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 없이 종전선언을 해? 이 정신 나간 것들이. 누가 일으켰는데? 처벌을 하고 종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없이 대한민국이 그만큼 멍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잡지도 뭐 요새는 좀 그런데 그래도 권위 있던 잡지인데 사람 얼굴에다가 X를 한 사람이 몇 안 돼요. 이 잡지 역사 뭐 100년이 넘는데 그 중에 한 두세 명 된답니다. 그 중에 이제 얘를 죽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조금 좀 좌파적인 이 잡지조차도 분노에 쩔은 거지. 미국 네이비실에 가서 있는 걸 그냥 죽인 겁니다. 앉아있는 놈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걔네들이 모자에다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동영상으로 다 방송이 되는 거야. 방송이 되는데 가서 그냥 총으로 쏴 죽인 거죠. 그리고 저놈을 갖다가 묻어주지 않은 거는, 묻어주면 이게 성지가 돼가지고 테러리즘이 꽃을 핍니다. 바다에다 그냥 집어 던진 거야. 무덤 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거 보고 잔인한 놈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물에다 집어 던지다니. 에스키모가 말이죠. 에스키모가 엄마나 아버지가 죽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고려장이 있어, 고려장. 가서 곰이 나타난 데다 갖다 놔요. 그럼 곰이 와서 잡아먹어.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잔인한 게 아니야, 걔네들은. 우리들이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땅에 묻혀요. 그리고 그 땅에 묻혀서 이거 비료가 되는 거야. 그 곡식을 우리가 또 먹고 살고. 근데 북극에서는 시체가 썩질 않아. 시체를 썩이는 방법은 곰이 잡아먹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곰을 후손이 잡아먹음으로써 선조의 피가 흐르는 거야. 개념상으로. 근데 우리가 보면 무지막지하게 잔인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 현상을 이거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바다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 놈들 잔인한 놈들이라고 또들 뭐 난리치고 그랬죠. 네이비실. 미국에서는 여기 출신이 제일 신랑감으로는 끝내줍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 그다음에 뭐 전번에 말한 뭐 그린베리랑 같이 경쟁을 하는데 얘네가 더 세다고 그러죠. 얘네가 더 센 이유는 이름에서 더 세. SEAL인데 SEA는 뭐예요? Sea, 바다. 그리고 A는 하늘, L은 랜드. 바다와 하늘과 땅에서 다 싸웠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린베리도 대단하고 다 대단한데, 근데 이 부대를 특히 이제 알아주는 부대입니다. 네이비실 해가지고 여기 출신들이 아주 인기가 좋아요. 난 네이비실 출신이야 그러면 어디 가도 폼 잡습니다.
쟤네들이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잡으러 갔죠. 잡으러 간 날 총지휘한 사람이 별 하나야. 공군 준장인데 이 사람이 특수전 사령부 부사령관이었습니다. 요 사람이 지휘를 하는데 그날은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작전 지휘하는데 오바마가 쪼그리 있고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쪼그리고 앉아있고 그때 합참의장 뭐 이거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지금 국무장관 하는 친구가 얘야. 그때 얘 바이든의 안보수석입니다. 부통령의 안보수석인데 대통령 되니까 대통령의 외무장관이 된 거예요. 블링컨이라는 친구가. 그런데 그림을 보세요. 다 심각하게 앉아있고, 누구도 이 친구가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기의 대통령의 권한이 걔한테 완전히 간 겁니다. 델리게이션 오브 파워. 네가 해. 오늘 총사령관은 너야. 그래갖고 지휘를 한 거지. 그래서 저걸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곰곰이 보면서 이 나라가 왜 강력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제일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공군 준장, 별 하나인데, 옛날에 제일 최고 사령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 사진이지만은 세상에 어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예. 우리나라 학술 책들의 수준입니다. When China rules the world. 이거 번역하면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라고 해야 돼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이 책을 사가지고 한 50페이지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탑했습니다. 내용도 별로고, 제목도 틀리고, 우리 그래요. 그 또 포스트 아메리칸 월드라는 책을 읽고서 이거를 읽지도 않은 사람이, 파리드 자카리아가 이제 미국의 시대는 같다라고 썼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그냥 1등이라고 쓴 책입니다. 그 제목만 읽고서 다 읽은 척 하다가 박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은 가볍지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학문은 무거워요. 진실해야 되고. 또 포스트 아메리칸 월드. 저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친구가 캐나다에 사는 멍크 디베이트라고, 멍크라는 그 부자가 세계의 중요한 이슈를 그 논쟁을 벌이는 거야. 큰, 그 2명, 찬성 2명, 반대 2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목으로 21세기의 세계 챔피언은 세계를 주도할 나라는 중국이다.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디베이트를 벌입니다. 논쟁을 벌여요. 근데 논쟁하기 전에 온 사람들한테 그 제목에 대해서 투표를 해. 그리고 논쟁한 다음에 또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논쟁이 이겼다고 그랬는데, 이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인도 계통의 그 미국, 지금 앵커맨입니다. 정치학 박사인데, 얘는 미국의 시대는 저물지 않는다 쪽의 패널이 아닌 거야. 거기 같이 앉은 사람이 키신저입니다. 키신저하고 자카리아가 앉아가지고서 이쪽에 그 21세기는 belong to China. 21세기는 중국의 시대가 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했는데, 듣기 전에 하고 들은 후에 총중 보니까 미국이 1등으로 남다가 확 늘은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저 사람들이 논쟁에 이겼는데, 저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은 포스트 아메리칸 월드. 미국이 세계가 지난 후의 세계라는 책인데, 그래서 제목만 보면 안 돼. 속을 읽어봐야죠. 중국이 이제 1등 하려고 막 애를 써요. 맨 처음에 얘네들이 점프하다가 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비행기가. 그럼 그거 고래 잡으러 갔다 그러는 공군만. 이 출력이 약해가지고, 이것도 소련제고 비행기도 소련제인데, 소련 놈들이 그 같은 비행기를 주지 않고 엔진을 약한 걸 달아줬어요. 왜 그럴까요? 그 비행기로 자기 맞을 일도 생길 수 있거든. 미국 항공모함 정도 되지. 얘가 지금 한국의 동해바다에 제일 자주 오는 배입니다. 동해바다에 제일 자주 오는 녀석이고, 얘가 이제 지금 리미츠 클래스 다음 클래스예요. 포드 클래스의 1번 함인데, 이 사람이 포드가 미시간 대학 다닐 때 2차 대전에 나가지고 해군 장교로 가서 항공모함을 탄 거라.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포드 클래스의 첫 번째가 포드입니다, 이름이. 두 번째가 케네디예요. 세 번째가 엔터프라이즈인데 지금 케네디는 거의 만들었고 엔터프라이즈는 지금 설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고,
미국 대통령 이름을 항공모함에다 붙이죠. 이 배가 나오는 날, 나올 무렵에 우리나라 조선일보 기자가 쓴 겁니다. 이건 지금은 더해요. 미 해군과 공군은 공상과학 영화 속 우주군처럼 변모고 있다. 우주군 만들었죠, 트럼프가. 실제로 요거는 이제 2013년 얘기예요. 우주전함처럼 생긴 구축함 쭈몰토는 사거리가 154km인 함포를 장착하고 있다. 포가 154km 올라가요. 다른 나라 함포 사거리가 20km인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사실상 미사일이다. 역사상 처음인 이 미사일 포탄을 1분에 20발씩 오차범위 50m 내로 쏘아붙는다.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요거보다 한 3, 4년 후에 미국은 아직까지 나왔던 미사일보다 17배 빨리 1600km를 날아가서 35cm에 맞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35cm. 그래서 내가 그거 트럼프가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의 가슴 넓이는 35cm는 넘어. 그러니까 미사일로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는. 미 해군은 이 함포를 이른바 레일건으로 바꾸게 된다. 하여간 레일건이라고 무지막지한 포 있어요. 레일건은 음속 7배의 속도로 410km 떨어진 목표물을 오차범위 5m 내로 명중시킨다. 음속 7배의 쭉 보고 쭉 보다가 미국과 중국 전쟁은 있을 수가 없다. 서로에게 피해가 커서가 아니라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중간에 있는 우리는 위기의식은 갖되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미국 가서 보고 온 겁니다. 저거 보고 왔었을 거예요. 양상훈 기자가. 이제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하다라고 봐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왜? 24, 68, 10이 아니라 24, 8, 16, 32, 64로 크기 때문에 지금 포도가 이제 지금 나와서 다녀요. 이게 아시아로 안 오고 유럽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크기도 크지만은 이제 기존의 거는 6,000명이 타는데 얘는 4,000명이 타요. 그리고 기존의 거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하루에 10대를 띄울 수 있다는데 얘는 15대 정도 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타고 비행기는 더 많이 출격을 가능하게 훨씬 더 이제 신형이 된 거죠. 여기 써 있구나. 하루에 160 내지 220회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다 가지고 있으면 좋죠. 우리도 한 대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주문 받으면 안 돼요. 왜 받으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세워놓는데 100만 달러가 듭니다. 그냥 세워놓는. 이건 여기 6,000명 싣고 다니면서 밥 주고 내가 조지 워싱턴이 동해바다 왔을 때 갔었는데 내가 그때 그 비행기를 평택에서 타고서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C2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그걸 얘네들이 버스라고 그래. 버스처럼 이제 육지에 사람 날르고 그런 비행기인데 그것도 다른 비행기처럼 덜컹하고 내리는 겁니다. 이제 곧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항공모함이 손바닥만 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늘에서 보니까. 근데 곧 내린다고 그러고 한 10초도 안 돼서 내린 거야. 완전히 피가 거꾸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킬로로 가다가 다 갑자기 0이 되니까 어쩌저쩌는데 이제 내려가지고 내가 보고서 this is power. 내가 애들한테 매일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힘이구나 하는 걸 정말 몸소 느꼈습니다. 평택에서 동해바다까지 갔다가 동해바다에서 또 오는데 내가 이제 군사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군인들 이렇게 세미나 할 때 자주 가는데 공군 비행기 같은 걸 태워줘요. 치누크 헬리콥터라든가 또는 미국 C-130이라는 여기 수송기 태워주는데 그거 탈 때마다 반드시 쓰는 거가 있습니다. 가다가 죽으면은 국가에서 해주는 보상 이외에 다른 보상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사고 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은 여객기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도 여객기보다는 군용기가 훨씬 사고 날 확률이 높죠. 근데 그거 쓸 때마다 기분이 좋진 않다고 타봤지만 사고 그래서 안 탄 적은 없어요. 그냥 타고 하는데 미군 거 탈 때 C2를 탈 때 내 앞에는 별 셋이 탔어. 바가지를 썼는데 별이 3개 붙어 있더라고 이렇게. 이게 나도 하나 주더라고. 민간인들도 다 VIP라고 써주더라고 그래도 견학 간다고. 그런데
한 녀석이 올라와서 설명해 주는데 이것이 떨어질 확률은 거의 0입니다. 안 죽습니다. 딱 그러고. 그럼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쪽지를 입었기 때문에 훅 불면 됩니다. 그럼 이게 팡 드러나서 안 죽는다 이거야. 물에 떨어져도. 그리고 이게 분을 하지 않으면 호루라기를 부숴요. 그러면 당장 달려가서 구해줄 테니까. 그래서 참, 아유. 그 미국 그런 필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음속 8회 비행 폭탄 시험 세계 어디든 1시간 내 정확히 타격. 이거가 지금 이거 옛날 신문인데 10년 전인데 이게 나오면은 또 미국은 기지가 필요 없습니다. 1시간 이내 타격. 그러니까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시속 2만 킬로니까. 그저 지구는 4만 킬로니까 시속 2만 킬로면 1시간이면 어디든 가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국력 우리가 개념 잡지 않은 의미에서 내가 몇 개 준비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삼성 소나타 되게 자부합니다. 그죠? 소련 사람이 딱 우리 만나면 쌈숭 그런데 그 미국은 소나타의 나라. 뭐 소나타 미국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팔아줬으니까 저거는 미국에서 디자인한 겁니다. 미국에서 디자인해가지고 한국에 판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저걸 싫어해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기아한테 밀린 소나타입니다. 너무 근데 내가 이거를 조지아인가 알라바마인가 그 선대 공장 가서 보니까 이거를 디자인한 친구가 나와서 독수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머리 흰 독수리 있죠, 미국. 그거를 앞 모양으로 형상화한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고 와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이게 앞에서 딱 보면은 그 흰머리 독수리래, 그게. 자기가 그걸 상상하고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예, 뭐, anyway, 이런 거 뭐 잘 만드는 거 좋죠.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은 세계 1등이 무지하게 많아요. 카메라는 무조건 다 일본이 세계 1등입니다. 시계도 뭐 오메가 롤렉스가 좋다 치지만 세이코를 제일 최고로 칩니다. 그냥 일반적인 명품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뭐 독일제를 더 좋다 하는데 미국은 렉서스가 최고로 칩니다. 미국 그 LA에 하도 막히니까 그냥 빨리 가는 줄이 있어요. 근데 그 빨리 가는 줄은 가서 나가면은 돈 왕창 냅니다. 그 줄 이름이 렉서스 레인입니다. 렉서스 탄 사람들이 다 다니는 줄 해가지고. 우리나라랑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고장 안 나는 차가 이거죠. 만들어갖고 아직 사고가 없지. 세계에서 이거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고속철 일본이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64년에 만들었으니까. 미국이 1등이죠. 25조입니다. 중국이 2등 18조예요. 일본이 3등인데 4조 3천억이에요. 독일이 이제 4조. 영국이 3조 얼마,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 이란, 한국이 금년에 좀 내려갔어. 11조 7천억.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의 2.5배쯤 돼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국제정치 보고 그럴 때,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1등하는 품목이 같은 거야. 제조업이죠. 기계 손으로 만든 거죠. 미국의 1등짜리 볼까요? 미국은 코카콜라, 맥도날드, 스타벅스, 저 밑에 있는 건 먹는 사과가 아닙니다. 애플은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봅니다. 삼성은 하드웨어로 봐요. 근데 애플은 소프트웨어로 본다. 구분을 해요. 그리고 탑건 같은 영화. 저거 하나 만들면 우리나라가 소나타 만대 판 돈 그냥 한꺼번에 긁어가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를 만든 놈이 1등이 되냐를 보는 겁니다. 그 제조업 가지고선 세계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중국은 그나마 남이 만든 거를 조립하는 거 가지고 1등을 하겠다? 터무니없는 얘기지.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 차리면은 이름을 띄워도 알 수 있는 회사를 만들 때 성공한 겁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이거로 됐는데 다 알아. 이게 커피인 줄 다 알아. 이게 무슨 뭐 오태사로 착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이름은 나이키가 항상 NIK라고 썼어요. 그러다 지금은 안 써도 알지. 딱 이렇게 돼 있는 거. 안 써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그 모든 회사들의 꿈은 이름을 떼어도 남이 다 아는 거. 아직 삼성은 이름 못 뗐죠. 기아는 아예 그냥 글자가 이름이죠. 그래도 현대도 H자 하지만은 뭐 벤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다 알잖아. 보면은 그 삼각별 보면은 벤츠인 줄 알죠.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어떤 스타일이 나라가 1등이 되는 세상이다 하는 거를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1등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이쪽을 한 몇 년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화에 대해서 그 GMPP라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과목 이름이 되게 이상하죠. G, Globalization, M, Market, P, Place, 그러니까 People, 그리고 마지막에 Place. 과목 이름이 그래. Globalization, Market, People and Place. 그래서 GMPP라는 과목인데, 세계가 이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세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서 내가 그 준비했던 건데, 여기서 요 글자를 띄고서 알게 돼. 이거 얘는 그냥 뭐 이제 글자 띄었죠. 애플 딱 그러면 컴퓨터에서 하는 거 다 알죠. 우리도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거가 많은 회사, 많은 나라. 코카콜라가 한때는 삼성보다도 더, 지금은 이제 못한데, 내가 이 대서 갈 때 한 10년 전쯤에는 코카콜라가 삼성보다 더 이 회사, 그러니까 회사의 밸류가 더 높았어요. 값어치가. 저게 세계 17등인가 뭐 그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코카콜라는 뭔지 아세요? 만든 목적. 전쟁터의 병사들에게 알코올 없는 술을 제공한답니다. 1도예요, 저게. 그래서 피곤을 풀어주고, 그렇지만 알코올 냄새도, 그러니까 1도랍니다, 저게. 코카콜라, 저것도 뭐 장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코카콜라도 이 만드는 원액은 미국이 줍니다. 물만 되는 거예요, 한국이. 근데 미국 회사에서 세계 코카콜라 맛을 다 랭킹을 매겼는데 한국 거가 4등인가로 된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좋대, 한국이. 그래가지고 원액은 이거는 뭐 누구도 못 보는 거, 회장님 이하 몇 명만 아는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도 지금 이거 하면서 감자는 뭐 자기네 거 꼭 써야 된다 그러다 요새 우리나라 강원도 감자를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자 회사가 이제 가오 잡고 있죠. 우리 맥도날드 감자 들어간다고. 저런 거,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많아요. 그죠? 기소르망.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 중에서 정말로 괜찮은, 나는 그 프랑스 사람이 압도적으로 반미인데, 압도적으로 반미입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반미적인 국가가 프랑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소로망이라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뭐 친밀하기보다도 미국에 대해서 뭐 객관적으로 봐요. 중국은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Empire of Lies로 영어로 번역됐는데 한국말로는 중국이라는 거짓말로 나오고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통계도 다 틀리고 다 엉망이란 나라죠. 중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강하지 않다. 벌써 이미 2010몇 년대에 이런 그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한때 브릭스라고 뭐 전부 브릭스 그랬죠. 브릭스 보세요. 브라질, 그리고 차이나, 인디아, 이게 브릭스란 말이야. 미국이 못 뛰가 다 똥물 버놓고 간 거죠, 앞에서. 국제 정치를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이, 중국이 너 잘 뛰는구나. 너 나를 앞서라야. 내가 더 2등 할게.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국제 정치에. 더군다나 미국을 나쁘게 생각하는 놈들이 그 말 항상 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엉터리라는 거. 내가 전번 시간에 보여줬던 자료인데, 보세요. 1등이 되려면은 국립은 안 돼, 국립. 그러니까 2009년에 1등이 중국 석유회사, 중국 공상은행, 뭐 중국 차이나 모바일, 다 이거 중국 건설은행, 전부 국립이죠. 미국은 엑선모빌, 다 사립이죠. 근데 딱 4년 만에 1등이 그냥 다 미국 거로 나왔겠습니다. 중국 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누가 결국 1등 하느냐는 사기업이 1등 하는 겁니다. 사기업. 미국이 지금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나사. 그거를 민간인이 했으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우주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민간인이 원래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한다 이겁니다. 그 미국의 우체국이 있는데 그거를 민간인이 했으면 지금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적자 내는 걸 나라가 월급으로 먹여 살리는 겁니다. 미국 철도들이 다 적자 내는데 국립철도가 몇 개 있어가지고
그 또 이렇게 적자 내고 앉아 있는 거라. 그 민영화 시켰으면 다 성공하는데, 예, 내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제 2022년에 1등부터 10등까지야. 애플 1등,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2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거 3등, 알파벳 4등, 아마존 5등, 테슬라 6등, 뭐 벅샤이어 헤드웨이 7등, 엔비디아 8등, 타이완 아까 말한 그 9등, 10등 메타. 요거는 저 주가 총액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를 계산하면 또 다르게 나오고 전체 뭐 매출로 생각하면 월마트가 1등입니다. 매출로는. 그래서 다 다른데 등수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출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데이터가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매출로 찾아보면은 이게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고 요건 뭐 제목만 하고서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Why American power endures. The U.S.-led order isn't in decline. 결국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 미국 망한다 죽는다 소리 뭐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다고 그런 나라예요. 근데 안 죽었어.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패권국이 되는 그 순간에도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역사가 있는데 요거 뭐 오늘 요번 달에 나온 그 포린 오페스에 나온 아이캔벨이라고 이제 이 사람은 그 무지무지한 시장경제 자유주의자예요.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이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1등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죠?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